굳은 표정과 다급한 목소리. 지난 1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상대로 공중 방어체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서방에 달렸다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전력이 우수해질수록 러시아군의 침공은 더뎌질 것이라고 강조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토록 호소했던 이유, 그만큼 우크라이나엔 방공 무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대지 공대지 할 것 없이 모든 유형의 미사일을 닥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 퍼붓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에까지 손을 뻗어 드론과 탄을 지원받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죠.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과 드론의 약 97%는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인 거주지와 발전소, 항만 등 국가 인프라,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전략입니다.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것도 러시아의 특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100발을 발사하면 러시아는 2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쏟아붓는 식입니다. 지금껏 미국, 서방 등 세계 각국에서 방공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의 공격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곤 있지만 우크라이나에겐 더 많은 양의 방공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특히나 원하는 무기가 있다면 100% 가까운 명중률을 보이는 방공 무기, 바로 미국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입니다. 나삼스는 요격 사거리 160km 이상, 우크라이나 전에서 요격률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표적 여러 개를 공격할 수 있고 재발사 속도가 빠른 것도 강점으로 꼽히기도 하죠. 우크라이나는 11월 초도 물량을 지원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삼스 미사일 대부분을 소진했고 11월 중순에 미국의 물량 지원을 요청해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이 놓친 것이 있죠. 아무리 간단한 방공 시스템도 주문 즉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제작 기간은 최소 2년, 지금 주문한다 해도 2025년 11월쯤에나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플랜 B를 실행, 나삼스 인수를 앞두고 있었던 중동 국가들 계약을 미루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나삼스를 공동 개발한 미 방산업체 레이시언의 최고 경영자 그레그 헤이스는 지난 2일 미국이 중동에 제공한 나삼스 일부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방안을 몇몇 중동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미국의 부탁을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중동에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빼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란과 친이란 민병 세력의 미사일 드론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중동 국가가 느끼는 위기감은 여느 때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바로 이때 생각나는 것이 K방산입니다. K방산은 이미 민주주의 무기고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당장 방공망 강화가 시급한 상황, 근데 이미 미국 측에서 방공무기 조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죠. 나토 국가들도 이미 상당량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조기 공급이 불가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한국 외에는 중동에 적합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 지난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내 방공무기 청군과 비호에 큰 관심을 보인 것도,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청궁을 구매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K방산 수출 수주액은 약 170억 달러,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동남아, 중동 지역 등 시장 확장을 더 넓힐 계획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K방산, 국내 방공무기 천군과 비호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